여러분, 겨울철 빙판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적 있으신가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매년 낙상 사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골절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죠. 더 무서운 건 한번 넘어진 후부터 시작됩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더 떨어지고 결국 또 다시 넘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의 균형 감각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단 5분만 투자하면 낙상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집 안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재활과 낙상 예방을 연구해온 김준호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균형 감각 회복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넘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한 발로 5초도 못 서 계신다는 겁니다. 양발로 서 있을 땐 멀쩡해 보이지만 한 발로 서는 순간 몸이 심하게 흔들리죠. 이게 바로 낙상 사고의 가장 큰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꾸준히 균형 운동을 하신 분들은 20대 못지않은 안정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5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미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낙상 걱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가장 불안하신가요? 계단을 내려갈 때인가요? 아니면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울 때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2세 이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순자님은 서울 강동구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다가 욕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순자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안에서도 벽을 짚고 다니게 되셨고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지셨죠. 혼자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대요. 자식들도 걱정이 되니까 요양원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님은 그게 너무 서러웠대요. 아직 내가 정신도 멀쩡하고 건강한데 요양원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순자님은 한 발로 2초도 못 서 계셨어요. 몸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자님께 희망을 드렸어요. 매일 5분씩만 이 운동을 해보세요. 3개월 후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순자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균형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한 발로 3초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자꾸 중심이 흔들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자를 옆에 두고 벽을 짚어가며 조금씩 연습하셨어요. 그러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발로 10초를 버틸 수 있게 된 거예요. 순자님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순자님은 한 발로 30초 이상 서 계실 수 있습니다. 계단도 혼자 오르내리시고 시장도 혼자 다니세요. 자식들한테 요양원 이야기는 쏙 들어갔죠. 무엇보다 순자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다시 자신감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넘어질까봐 두렵지 않아요. 제 몸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순자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낙상 예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운동법이 여러분의 겨울을 완전히 안전하게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눈 감고 하는 균형 운동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이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균형 감각 저하에는 분명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가 노화되면서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발이 미끄러지면 0.2초 만에 몸이 반응해서 균형을 잡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반응 속도가 0.5초, 0.7초로 점점 느려지는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 신경 전달 속도가 매년 평균 3%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쌓이면 70대가 되었을 때는 젊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68세 박영수님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몸이 반응하지 못해서 그대로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분명히 미끄러지는 게 느껴졌는데 몸이 안 따라줬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균형 감각을 자극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신경계는 쓰지 않으면 더 빨리 퇴화되거든요. 여러분은 최근에 한 발로 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한 발로 설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다리와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약해지면 발목이 불안정해집니다. 대한노인재활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3%가 종아리 근력이 정상 범위 이하라고 해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데 이 근육이 약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균형도 못 잡는 거죠. 71세 김철수님은 평지를 걷다가도 자주 발을 삐끗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종아리 근력이 20대의 4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평소에 걷기만 했지 균형 운동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걷기 운동도 좋지만 균형을 잡는 작은 근육들을 키우려면 반드시 한 발 서기 같은 균형 운동을 추가해야 합니다. 근력은 4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그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져요. 그 다음으로 시력 문제도 균형 감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는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가 4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이 생기면서 시야가 흐려지죠. 계단 턱이 잘 안 보이고 바닥의 작은 단차도 못 느끼게 됩니다. 한국안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68%가 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69세 정미숙님은 집 앞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넘어지셨는데 알고 보니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거리 감각이 이상해졌어요. 바닥이 가까운지 먼지 헷갈리더라고요. 시력이 떨어졌다면 안경을 꼭 맞춰 쓰시고 집안 조명도 밝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균형 운동을 할 때 눈을 감고 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의 감각으로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해야 실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귀 속 깊은 곳에 있는 전정기관입니다.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기울어진 정도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비행기를 타면 어지러운 것도 배를 타면 멀미하는 것도 다 이 전정기관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관도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 전정기관 세포가 매년 평균 5%씩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고개를 돌리거나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예요. 74세 최동식님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어지러워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죠. 전정기관이 약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그게 반복되면 점점 활동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전정기관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고개를 돌리는 운동, 눈을 감고 균형 잡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약물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이뇨제 같은 약들은 어지럼증이나 근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대한노인약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평균 복용 약물이 5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약을 여러 개 먹다 보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67세 한영희님은 혈압약과 수면제를 함께 드시다가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핑핑 돌아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약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되지만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균형 운동을 해두면 약물 부작용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 균형 감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말초 신경병증이 생겨서 발끝 감각이 둔해져요. 바닥이 울퉁불퉁한지 미끄러운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관절염이 있으면 무릎이나 발목이 아파서 제대로 힘을 못 주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면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고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의 8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요. 73세 이광수님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끝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발로 땅을 딛는 게 마치 솜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혈압 관리를 잘하면서 동시에 균형 운동을 병행하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병이 있어도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률이 60%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추신경계 노화, 근력 저하, 시력 감퇴, 전정기관 약화, 약물 부작용, 만성질환까지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운동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나 벽을 옆에 두고 시작하세요. 균형이 흔들릴 때 바로 잡을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발끝 들기와 뒤꿈치 들기입니다. 바르게 서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고요. 이 동작을 10번씩 반복하면 발목 주변 근육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균형 감각의 시작이에요. 발목이 안정적이어야 몸 전체의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2초만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5초, 10초로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 다음은 중심을 좌우로 옮기는 연습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보세요. 오른발이 바닥에서 살짝 떨어질 정도로만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그 상태로 3초간 버티고 이번엔 오른쪽 다리로 중심을 옮겨보세요. 이 동작을 좌우 각 10번씩 반복하면 몸이 중심 이동에 익숙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넘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중심이 한쪽으로 쏠릴 때예요. 미리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중심 이동이 익숙해졌다면 이제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엔 1초만 들고 있어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꾸 흔들리면 의자를 잡으세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오늘 3초 버텼다면 내일은 4초, 모레는 5초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한 달 후면 10초, 2달 후면 20초, 석 달 후면 30초 이상도 가능해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6개월 후에 1분 이상 버티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발 서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일자로 걷기를 해보세요. 바닥에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이거나 타일줄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앞발의 뒤꿈치와 뒷발의 앞꿈치가 거의 닿을 정도로 좁은 보폭으로 걸어보세요. 이렇게 걸으면 평소보다 균형 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5걸음, 뒤로 5걸음 이동하는 걸 3번 반복해보세요. 뒤로 걷는 게 어렵다면 앞으로만 걷다가 돌아서 다시 앞으로 걸으셔도 됩니다. 이 운동은 평소에 안 쓰던 균형 감각 신경들을 자극해요. 다음은 발끝으로 걷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만 걸어보세요. 발레리나처럼 높이 들 필요는 없고 뒤꿈치가 바닥에서 5cm 정도만 떨어지면 돼요. 이 상태로 앞으로 5걸음, 뒤로 5걸음 걸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엄청나게 자극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종아리는 균형의 핵심이니까 이 운동만 꾸준히 해도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뒤꿈치로 걷기도 해보세요. 앞꿈치를 들고 뒤꿈치로만 걸으면 됩니다. 이 운동은 정강이 앞쪽 근육을 키워줘요. 발목을 위로 당기는 힘이 생기면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끌리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쿠션이나 접은 수건 위에서 한 발로 서보세요. 푹신한 바닥에서는 중심 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만큼 균형 감각 신경들이 더 강하게 자극되는 거죠. 처음엔 3초만 버텨도 성공이에요.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리고 더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고난도 운동인 눈 감고 한 발 서기입니다.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몸의 다른 감각 기관들이 총동원돼요. 귓속 전정기관, 발바닥 감각, 근육의 긴장도 감각까지 모두 깨어납니다. 처음엔 1초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매일 연습하면 5초, 10초, 20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눈 감고 1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은 이미 최상위권이에요. 실제 낙상 상황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때 시각에만 의존하면 대처가 늦습니다. 눈 감고 하는 연습으로 몸의 자동 반응 시스템을 키워두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신경계 노화, 근력 저하, 시력 감퇴, 전정기관 약화, 약물 부작용, 만성질환까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매일 5분 균형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균형 감각은 계속 떨어지고 낙상 사고 위험은 매년 높아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 장기 입원, 활동 제한이 이어지고 결국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져요. 하지만 지금부터 균형 운동을 시작하면 3개월 후엔 몸이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신감이 생기고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도 넘어지지 않게 돼요. 겨울철 빙판길도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추천한다면 한 발 서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 한 발로 서서 30초만 버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균형 감각은 조금씩 살아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렵고 1년 후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운동을 시작하실 건가요? 한 발 서기인가요? 아니면 일자로 걷기인가요?